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뉴스에 대한 주제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추천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예병군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목요일 주식 썰전 예병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나요? 완전 봄옷이네요. 아, 오늘 그죠? 하늘색이요? 예, 네, 예, 그렇죠. 파스텔 톤인데요. 아, 파스텔. 네. 이제 여름에 굉장히- 다가오고 있는데 예. 여름 옷이라고 해볼까요? 예. 하늘색 시원하게. 아, 시원해 보여요. 네, 스카이블루. 진짜 네. 스타일이 시원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주식 시장은 원래 네. 파란색, 별로죠. 하늘색 그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그렇죠. 제가 어제는 빨간색을 입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의상실에서 하늘색을 주셨네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파란색이 아닌 게 어때요, 그죠? 네, 그쵸. 네. 입술은 빨가세요. 아, 그래서 네. 우리 오늘도 이제 네. 열심히 빨간 종목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네. 근데 되게 네. 좀 한 주 지나시면서 네. 되게 여유로워 보이세요. 아, 저요? 네. 저는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제가 네. 긴장을 했는 모양인데요. 전문가님과 이런 이제 합이 더 잘 맞도록 잘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굳이 그렇게 노력 안 하셔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지난주에 오늘- 우리가 네. 그 시장 네. 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뭐 오늘 오전에 최종 통과가 되죠, 하원에서. 예, 예. 그러니까 뭐 부채 한도 협상 뭐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다. 네. 그들은 헐리우드식 극적 타결을 굉장히 좋아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미리 얘기를 다 해드렸고. 그렇죠, 전문가님께서. 예, 그러니까 뭐 얘기했던 대로 네. 말하는 대로 그렇게 노래 됐어요. 잘하시는데요. 그죠? 네. 이런 실력을 가지고 네, 저 못해가지고 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하여튼 네. 뭐 그런 극적 타결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이제 네. 시장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진짜 이번 여름 썸머 랠리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오, 네. 예, 7월, 8월 썸머 랠리 한번 기대해 보시죠. 좋습니다. 썸머랠리 기대해 보면서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대기업들의 계열사를 통해 전기차 충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 규모가 7년 뒤에는 약 450조 원으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많은 기업이 미래 주력 사업으로 전기차 충전을 꼽은 것인데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관련 뉴스죠. 정부가 전기 자동차나 전동 킥보드의 무선 충전기 설치에 대해 허가를 면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변화를 선점하는 투자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도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들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예, 이 예. 부분 이야기 자세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앱 설치를 해보면요. 네, 충전기마다 이제 기다려야 되는 대기 시간도 막 표시가 되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전기차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 충전기 경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전기차끼리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 있는 그 충전기를 선점하기 위해서 네. 자기들끼리 이제 경쟁을 해, 레이싱을 펼쳐서 가는 그런 네.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기차 충전은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다려야 대기하는 또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전기를 먼저 찾아야 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들은
결국은 이제 전기차 충전기에 충분한 인프라, 즉 그 공급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전기차는 늘어나는데 충전기는 그것도 이제 급속 충전기 시장은 아직도 충분히 인프라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 규모 자체를 굉장히 크게 보고 대기업들이 이제 네.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하나큐셀, 즉 하나솔루션에서 먼저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네. 그 다음에 SK, 그 다음에 LG 대기업들이 점점 이제 이 충전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 주차장 시설과 맞물려서 이 주차 파킹 클라우드 시스템과 맞물려서 이제 충전기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노력이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신다면 충전기 그러니까 완제품, 그 다음에 충전기를 또 선점하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앞으로 시장이 형성되겠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전기차 정체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내에서 이제 차들 쭉 보잖아요. 네. 그 중에 2대 중에 1대 꼴은 전기차가 보여요. 어, 지금은 그 보여야 한다. 한 10대 중에 맞아요. 10대 중에 한 대 1대 정도 네. 전기차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전기차의 보급량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내가 보이는 차들의 이 숫자들 중에 내연기관차를 빼고 전기차가 적어도 내연기관차와 반반 5대5 정도의 규모가 정도 되면 이 전기차 시장의 이제 정체기,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가 이제 보급의 측면에서 이제 정체기가 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 차원에서 배터리주 올라왔다가, 그죠? 네. 그다음에 동박 관련주 올라왔다가, 그다음에 전해질 관련주 올라왔다가, 그다음에 충전기 관련주 올라왔다가, 이런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러면서도 저점은 계속 높여가고 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현상들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결국은 시대가 변화하는 거거든요. 네. 혹시 차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자차는 없습니다. 차는 없으세요? 네, 전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습니다. BMW 이용하고 계시네요, 그죠? 아, 네. 버스. 네. 메트로, 그죠? 그러네요. 워크, 네. 그죠? BMW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이제 평을 한번 들어보면요. 네. 전기차가 굉장히 이제 패러다임 변화, 이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이제 차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이제 경유차, 휘발유차, 이런 이제 연료를 네. 주 원료로 하는, 주 연료로 하는 이제 내연기관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사행정 스로틀 이래 갖고 네. 이제 휘발유차는 폭발행정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유차 엔진은 이제 연소행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패러다임이 변해요. 그러니까 화학연료에서 바이오 연료로의 완전한 전환, 이 부분이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주변의 모든 것이 전기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네. 내 주변에 지금 있는 이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그죠?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스마트폰, 심지어는 지금 앵커님께서 마이크, 네. 무슨 마이크 이런 것조차도 전부 배터리로 네. 하는 거죠.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소재가 굉장히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기차 쪽도 이제 완전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 변화하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날 때 결국 크게 성장하는 산업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첫 번째가 배터리였다면 두 번째 이제 충전기 사업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인프라는 구축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 관점에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주목해 봐야 될 종목들이 그럼 뭐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자고요. 네. 첫 번째 하나큐셀입니다. 하나큐셀이 가장 먼저 M&A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
선제막에서 굉장히 빠르게 뛰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큐셀이 결국은 하나 솔루션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 그룹주 중에 하나 솔루션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 솔루션을 보면, 최근에, 이제, 기업 분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어떤 저점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 네. 즉, 여기에서 보면 전기차 충전기 산업의 신성장 동력에 날개를 단다면, 충분히 이 하나 솔루션이 다시 차트의 모양을 뒤집어 가면서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이 중소형 주로 넘어가야 되겠죠. 휴맥스 홀딩스 보면 최근에 계속 올랐어요. 이게 이제 전기차 충전기의 자회사에 관계된 부분이고, 모베이스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자회사.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 모양은 모베이스 전자나 휴맥스 홀딩스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충분히 이제 어떤 앞으로의 전기차 충전기 시장의 성장성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많이 갔어요. 그럼 전기차 충전기 시장은 적게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네. 않을 겁니다. 충분히 성장성이 아직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웰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기차 충전기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서 국내에서 조립을 해서 네. 이제 전기차 충전기를 전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남 지역에 있는 네. 도청, 시청 이런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웰바이오텍이 최근 주가가 들썩들썩 움직이기 네.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전기차 충전기와 완전 떼놓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웰바이오텍은 이제 더블 모멘텀이 좀 생겼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네. 그렇게 지금 이 웰바이오텍의 모회사가 되는 대양건설, 네. DY라고 하죠, 그죠? 대양 DY, 그다음에 삼부토건 이런 회사들과 같이 맞물려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좋았던 편입니다. 근데 이게 살짝 지금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네. 뭐 지금 5일선을 깨뜨리지도 않고 조정이 들어온 측면이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참고해 보시죠. 모멘텀이 더블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그런 네.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시장, 전기차를 타보면 네. 단점이 뭐가 보일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저도 전기차를 일부러 하나 샀어요. 저도 타본 적은 있어요. 타본 적은 있어요? 네, 친한 언니 차가 전기차여가지고. 아, 그래요? 네, 승차감은 조용하더라고요. 어때요? 승차감 약간 부드럽다. 아, 부드럽죠? 네, 부드럽다.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죠? 네, 조용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가, 그리고 최근에 보면 네.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슈퍼카들, 네.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이런 차들과 네. 이 기아의 EV6 전기차가 막 경쟁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네. 전기차는 바로 배터리의 동력이 바로 이렇게 그 바퀴 우리가 구동하는 곳으로 바로 전달이 되는 시스템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초반이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슈퍼카들과 경쟁도 막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성능적인 측면도 괜찮죠. 단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뭐냐? 충전. 충전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에 거의 단점이 보이질 않아요. 이제 진짜 이제 충전에 대한 부분과 네. 이게 과열이 됐을 때 그 화재, 화재에 대한 그쵸. 우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자리 잡고 있지. 저도 전기차를 타보고 수소차도 타봤습니다. 오. 타보니까 네. 단점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오. 그러니까 지금은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자동차가 네. 운송 산업 쪽이 아니고 가전 산업 쪽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러니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예전에는 아야스카라 그랬어요. 미국의 자동차 전시 쇼가 있었어요. 네. 그게 내연기관 차들 쇼죠. 네. 그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쇼가 있었는데 지금 그 아야스카가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쪽으로 빠졌습니다. 네. 차들이. 왜? 이 전기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가전제품 비슷하게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신다면 앞으로 전기차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배터리 그리고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스템 이쪽이 되지 않겠느냐. 그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제 시작 단계에서 부흥기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전기차 참 매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네. 이 내연기관차가 좋아요. 아, 왜요? 이게 차가 전기차들 보면 후진할 때 네. 소리가 띵, 띵, 아, 네. 띵 나죠? 네. 그 왜 소리 나게 했는지 아세요? 그러게요. 왜요? 그 소리 나게 한 이유가 네. 귀신이 이렇게 가까이 싹 오잖아요. 네. 그럼 알아요, 몰라요, 사람이? 모르겠죠. 모르죠. 네. 이 전기차가 귀신처럼 오는 거예요. 아, 이거 소리가 너무 없이, 조용하니까. 맞아. 아, 그러니까 특히 요새 같이 스마트폰 많이 보고 네, 이렇게 보행자가 듣게 소리가 난다. 네. 그러니까 보행자들에게 네. 경고를 근처에 차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한 경고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후진할 때는 잘 안 보이거든요. 운전자도. 네. 그 과정에서 혹여나 있을지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네. 이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오토바이가 왜 그 할리 데이비슨이나 이렇게 큰 오토바이들 보면 소리 되게 시끄럽죠. 그쵸. 부다다다다당 하죠. 네. 그게 왜 네. 소리가 시끄럽냐면 안전을 위한 장치입니다. 아, 안전을 네, 위해서요? 오토바이가 근처에 와서 너무 조용하게 근처에 오면 차들이 오토바이를 잘 인식을 못한대요. 그래서 네. 소리가 시끄러워야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전을 위한 장치라고 하거든요. 네. 똑같습니다. 아직은 내연기관차가 저는 조금 더 좋은 이유가 소리가 있어요. 특유의 맛이 있고. 네. 그죠? 그런데 이 전기차는 너무나 조용하게 스텔스처럼 네. 싹 가는 게 그게 이제 너무 이게 내가 차를 몰고 있는 것인가 네. 아니면 뭔가에 의해서 내가 그냥 움직여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은 전기차가 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결국은 이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느끼고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훨씬 좋은 성능에 네. 그리고 훨씬 싼 유류비에 그러니까 유지비 자체가 훨씬 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 관련 이야기 짚어봤는데요. 전기차 수요 증가 대비해서 충전기 인프라는 제한적이고 따라하지 못하는 점 이 부분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에 하나솔루션, SK 등 대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향후에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비율이 5대5 반반 정도로 되기까지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 순환매들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해 주셨고요. 화학연료 중심에서 바이오 에너지 중심으로 변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화를 선점하는 투자자가 해야 하는 일인데요. 예. 뭘 해야 할까요? 이 변화를 선점해야 돼요. 그죠? 네. 우리가 흔히 지금 미래 사회, 네. 우리 때만 해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었던 세대입니다. 네. 그리고 먹고 살 수 있었던 세대고.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앵커님 나이대의 네. 젊은 친구들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안 됐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사실 앵커님 세대가 네. 월급이 들어오면 거의 스쳐가는 세대죠. 맞아요. 이게 왜 네. 그렇게 됐냐면 네. 플랫폼화 됐기 때문에. 플랫폼화. 그러니까 네. 모든 것들이 플랫폼화돼서 네. 내가 월급이 들어와도 렌탈료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월급은 스쳐 지나갑니다. 그죠? 빠져나갈 곳이 항상 있죠. 그렇죠. 그게 플랫폼화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 플랫폼 세상에 계속 돈을 뺏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열심히 노력해도 돈을 모으기 힘든. 그래서 영끌족들이 막 탄생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끌어다가 막 투자를 한다. 네. 뭐 이런 족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은 안 그러시죠? 저 연끌하냐고요? 네. 연끌할 부분이 없습니다. 네, 그럼- 끌어올 부분이 없습니다. 끌어올 부분이 없죠. 영혼이 없는 건 아니고요. 영원에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앵커님 절대 욕하면 안 되는데 왜요? 앵커님을 네.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굉장히 욕 얻어먹는데 지금. 그죠? 네. 아니에요. 앵커님 네. 절대 비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우리 기성세대가 어찌 보면 네. 좀 이 세대 그러니까 다가오는 후세대에 대한 대비를 잘못해줬다. 이런 좀 반성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변화하는 그 시대를 너희들이 살아갈 시대는 이 플랫폼이 굉장히 지배하는 시대일 거고 그 플랫폼의 지배에 따라 너희들은 계속 돈을 뺏기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거나 플랫폼에 올라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플랫폼을 내가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힘든 일이니 플랫폼에 올라타는 금융을 너희들이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 플랫폼에 올라타서 충분히 거기에 쓸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월급으로만 뺏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들 스스로가 해결해 보고자 영끌족들이 탄생했는데 이 영끌족들이 주가가 다 오르고 난 다음에 탄생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주가지수 3,200포인트에서 연끌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은 거의 뭐 멘붕 상태, 네.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까지 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네. 이 미래의 변화를 선점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길만이 네. 우리 투자자가 즉 플랫폼에 올라탈 수 있는 길인 거죠. 네. 그래서 플랫폼에 올라타고 싶죠. 네, 그래서 그쵸. 돈을 충분히 수익 내고 뺏고 난 싶죠. 다음에 네.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 플랫폼에 내가 마음껏 돈을 쓰겠어 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누가 뭐 어찌됐든 내가 계속 돈 뺏기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쵸. 그 관점에서 보면 미래를 선점하는 즉 변화를 선점하는 투자자는 결국은 이 플랫폼 사업에 내가 먼저 투자를 해서 결국은 거기서 충분히 돈을 뺏어와야 됩니다. 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결국은 여기서 답은 나와 있습니다. 미래를 선점하는 즉 변화를 선점하는 산업이 뭐가 있느냐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전기차 충전기 충전. 산업도 있을 저번에 거고 다뤘던 UAM. 그렇죠. UAM 네. 산업도 있을 거고 2차 전지. 그리고 네. 지금 대다수의 돈을 많이 쥐고 있는 네. 우리 AI.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네.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뭐 건강, 제약 바이오 이런 게 이제 저점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그들이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건 그들의 변화에 있어서 이 제약 바이오도 굉장히 큰 관심이죠. 네. 근데 이 제약 바이오가 의료 산업이 굉장히 발전해서 로봇 수술 이런 게 등장하면서 인간 수명을 또 연장시켜 놨어요. 그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인생 2막도 살아야 되고 인생 3막도 막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융복합 산업, 그러니까 로봇과 의학을 복합하는 산업,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전자약 이런 것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네. 결국은 변화를 선점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걸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파악하시다 보면 이 변화를 선점하는 기업들 나와요. 우리가 처음에 첫 시간에 했던 UAM 쪽에 우리나라 조비 비료회사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다. 네. 그때만 해도 4불 초반대였어요. 지금 5불 후반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랐어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그게 미래를 선점하는 거예요. 미래를 선점하는 어반 에어 모빌리티 산업 중에 네. 동체를 가장 잘 만든 회사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구나. 그죠? 이런 걸 먼저 선점하는 거예요. 네. 뭘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슈팅스타 주식 썰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네. 먼저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를 이 선점하는 이 변화를 선점하는 투자자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냐? 주식 썰전을 보는 거죠. 네. 네. 그걸 좋네요. 봐야 돼요. 네. 봐야 그러니까 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또 설명해 주는 이의 얘기를 듣고 내가 그럼 그 변화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또 연끌이 아니라 네.
어떤 종목을 진짜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투자를 할 것인가. 네. 그걸 또 결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그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 내가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투자를 이 변화를 선점하는 그런 기업에다가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선 슈팅스타 주식 설전을 먼저 보고 네. 거기에서 내가 딱 정해가지고 네. 그죠? 영끌이 아니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네. 역사적 투자를 하자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게 딱 핵심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네. 그럼 핵심에 저 혀가 좀 예, 딱 보이긴 한데 네. 이 핵심의 끝은 뭐냐? 주식 설전을 보는 거죠. 네, 그겁니다. 네. 다른 거 없어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전개 볼까요, 이제? 예, 네, 정리해 알겠습니다. 주시죠. 예. 네, 이 변화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자가 해야 할 일로 미래 산업을 선점해야 된다. 전문가님께서 첫 방송 때 UAM 도심 항공교통 강조해 드렸고요. 또 오늘은 전기차 충전 그리고 미래가 밝은 이런 제약바이오도 관심 갖고 보자고 이야기 드렸고요.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주제들 신속하게 먼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진행해 주신 예병군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예병군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예병군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돼 있는데요. 썰전에서 다룬 주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예병군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는데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 올라온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석경 AT, 매수가 54,200원, 비중 15%입니다. 오늘 9%가량 올랐지만 44,400원 손실 구간이고요. 2차 전지 전고체 관련 종목으로 4월부터 주가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경 AT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2차 전지 소재인 만큼 네. 그리고 또 전고체 배터리라는 미래를 가지고 있는 만큼 네. 저는 보유 관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 충분한 조정 구간에서 다시 이제 돌려 세울 수 있는, 즉 우리가 지금 차트만 모양만 봐도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은 건전한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건전한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절대 속일 수 없는 게 뭐냐? 네. 결국 거래량이거든요. 네. 이 거래량, 즉 조정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었고 그것은 아직 응집돼 있는 힘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응집돼 있는 힘은 뭐냐? 차트상으로 분석할 게 아니고 결국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어떤 배터리 소재를 선점하고 있다. 그다음에 미래 배터리 산업의 하나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R&D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배터리를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삼원계 배터리라고 하죠. 네.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 삼원계 배터리에서 그다음 넘어가는 단계가 이제 네. 하이니켈 배터리입니다. 이게 훨씬 성능이 좋아지는 구조고 네. 그 하이니켈 다음에 넘어가는 배터리의 다음이 바로 이제 단결정 배터리예요. 우리가 지금 다결정 배터리인데
단결정 배터리로 이제 넘어가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그 단결정 배터리도 하나 남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마지막으로 지금 아직 실현화되지 않은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네.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배터리가 갈 길은, 배터리의 성장의 단계는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즉 최종 단계 끝판왕이라고 보여지는 전고체 배터리를 계속 R&D하고 있다. 이것은 이 회사의 그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성공은 해야 되겠죠. 근데 모든 사업이 다 시도했다고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도 면밀하게 파악해 가면서 끊임없는 확인을 통해서 확신을 계속 이어가신다면, 확인이 되면 계속 확신을 이어가세요. 근데 이게 확인이 되지 않고 그냥 석경 AT가 말로만 그친다 싶으면 빠져나오셔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보로 보면 결코 그냥 말로만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신다면 지금의 건전한 조정 구간에서의 전고체 배터리가 실현화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게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면 다시 충분히 전고점 때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 관점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 줄었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으로 봐주셨고요. 전고체 배터리 부분 전망 밝기 때문에 사업 가시화되며 전고점까지 가능하다 의견 드리면서 보유로 남겨드렸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예병군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 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5월 12일에 매수했던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늘 강보합 마감됐고요.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에는 주가가 조금 조정세 횡보를 보였습니다. 현재 모멘텀으로는 방산, 또 미래로는 우주항공 쪽 설명드렸거든요. 장기적으로 저가에서 항상 매수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말해주셨는데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한국항공우주는 성장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다음에 UAM, 즉 미래 어반 에어 모빌리티 산업 쪽에서도 한국항공우주가 선점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방산 산업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이 끝나면 방산 산업이 또 확 떨어지지 않겠느냐,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미래 산업도 있지만 방산 산업이라는 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이후에는 불안감이 뭐가 생기냐면 전쟁이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생기죠. 그러면서 실제로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던 폴란드나 이런 데서 한국항공우주의 T-50 이런 고등 전투기, 고등 훈련기들을 막 수입하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은 뭐냐면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방산에 대한,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요, 방위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걱정하실 단계의 주가는 아니란 얘기죠. 예.
네, 한국항공우주 전망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로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12일에 매수했던 DGP입니다. 오늘 주식 병합 후 거래 재개됐고요. 전문가님께서 지난 AS 때 거래 재개 후에 급등 예상해 주셨고 네. 바로 거래 재개 첫날부터 급등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뭐 오늘 진짜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네. 예, 상한가에 잠기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DGP 대한그린파워의 지금 약자입니다. 어찌 됐든 뭐 누가 그들 돼지고기 판때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가요? 네. 그런 얘기 아니고요. 네. 대한그린파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미 사명에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린에너지 쪽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어떤 분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액면병합, 액면분할 이런 건 왜 하나요? 이런 네. 얘기 하셨는데 액면병합, 액면분할 이거는요. 지금 DGP 같은 경우에는 동전주였어요. 500원짜리 종목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유통 주식 수가 2억 주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죠. 그러니까 100원짜리 종목을 1억치 산다고 하면 100만 주를 사야 돼요. 네. 그죠? 100만 주를 내가 쥐고 있다? 네. 실제는 1억밖에 안 되는데도 굉장한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쉽게 움직이지 못한, 즉 유통 주식 수가 너무 많으면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액면 병합을 통해서 주식 숫자를 확 줄이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10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네. 2억 주가 2천만 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2억 주가 말 줄은 거죠. 확 네. 줄은 거죠. 그러면서 주식 가격은 5천 원대로 올라간 겁니다. 네. 이제 동전주가 아닌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거래량이 활성화돼도 이게 크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반대는 뭐냐? 네. 거래가 너무 활성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에 뭐 10만 주도 제대로 거래가 안 되는 종목들. 네. 이런 경우에는 액면 분할을 통해서 거래량을 늘려서 늘리는, 네.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두 가지 다의 목적은 뭐냐면 주가 상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목적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액면 병합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주가 상승을 원하는 바람이 있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액면 병합 이후에 즉 거래 재개될 때는 주가가 급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드렸던 부분. 네. 그러니까 오늘 뭐 급등이 나왔었죠. 근데 장 막판에 조금 밀려 내려오긴 해서 상한가로 마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셔서 저는 뭐 앞으로 쏟아져 나올 좋은 소식들은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네. 대한그린파워에. 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여전히 배고픈 종목입니다. 네. I'm still hungry죠. 네. 예, 예. 네, 이 종목 자체에서도 나올 호재는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보유로 계속해서 상방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19일에 매수했던 세토피아, 페라이트 관련주로 지난 AS 때 미중 갈등이 남아있는 한 반사적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투자회사의 미증시 상장 기대감까지도 언급해 드렸습니다. 3거래 강세 보였고 오늘 장중 16% 급등, 마감도 6%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세토피아, 뭐, 이 유토피아하고 이름이 좀 비슷해요. 그러네요. 그죠? 네.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의 적끝의 유토피아. 네. 예, 그래서, 세토피아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정말 제 자신에게 있어서 I'm still hungry한 종목이죠. 이 종목도. 여전히 네. 예, 배가 고픈 종목입니다. 근데 자, 이 세토피아가 오늘 기사가 나왔죠. 네. 미국의 미주리호에 있는 이 칼데라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폐광 이미 다루지 않는 그 폐광에 대한 채굴, 그다음에 이 광산 개발권을 이 세토피아와 베트남 회사가 네. 만든 합작 회사에서 그 개발권을 따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뭐냐? 결국은 안정적인 히토류를 확보했다. 이 미국의 폐광, 버려진 광산에서 히토류가 이렇게 많은데 왜 미국은 그동안 개발하지 않았나라는 인문학적 의구심이 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히토류에는 방사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미국은 자국민들에게 방사능을 그렇게 방사능에 노출되는 일들을 만들지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버려뒀어요. 왜? 중국에서 실컷 넘어왔으면 됐으니까. 네. 그런데 미중 갈등이 생기면서 이 히토류가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중국한테 맡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정제 시설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찾은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세토피아와 베트남의 합작회사. 이것이 정제 시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네. 그들로 봤을 때는 손해 날 장사가 아닌 거죠. 물론 세토피아와 베트남으로 봤을 때도 손해 날 장사는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급등을 만들어냈는데 생각보다는 약했어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여러분 미주리호 그거를 제가 유튜브로 계속 찾아봤거든요. 지금 그 호수에 관련된 호수 이름을 쳐보시고 유튜브를 한번 쳐보세요. 그럼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미국의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건 그 광산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 광산의 중요성을 모른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다? 숨겨져 있다. 아직은 히든, 남겨져 있는 부분이 많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채굴량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게 나온 거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앞으로의 이 세토피아의 성장성은 정말 뭐 의심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26일에 매수했던 엔캠 2차전지 소재 전해질 관련 종목입니다. 매수일부터 3거래일 강세 보이다가 오늘 조정세 보였고요. 실적은 좋고 순환매 차원으로 좋게 봐드렸거든요. 엔캠도 전략 들어볼게요. 네, 전액 뭐 관련주입니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시대가 이제 화학 연료로서 바이오 연료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전액이 결코 빠질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캠이 나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앞으로 실적 성장세 분명히 담보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죠. 에코프로비엠만큼 실적 성장세가 나올 회사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잘 모아가시면 된다.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전기차 반등, 전기차 배터리 관련 반등과 더불어서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보다도 오히려 더 완만한 상승세를 잘 이뤄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전액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딱입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죠. 네. 네, 엔캡 실적 더 좋아질 것으로 모아가는 전략 동일하게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이 종목은 네, 지금 저희 그 노란톡 그 채팅방에, 방에 네. 계신 분들은 다 아는 종목이에요. 네. 그분들한테 잔치집이 벌어지기도 전에 네. 이미 그 4,000원 아래에서 몇 번이나 수도 없이 강조했던 종목이었고 네. 그게 이제 급등이 나오기 전에 계속 강조했었던 종목이었어요, 사실은. 네.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사우디의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진짜 이제 급등세가 나온 거죠. 자, 이걸 이제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네. 우리가 이제 사우디가 왜 그러면 지금까지 잘 살아오다가 왜 네. 갑자기 개발을 시작하고 왜 갑자기 안보공단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왜 갑자기 네옴시티를 저렇게 건립하겠다고 얘기를 할까요? 자, 사우디가요 지금까지는 너무나 잘 사는 나라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땅만 파면 기름이 나왔으니까 네.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 기름을 채굴하는 그 원가가 거의 배럴당 7불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들의 어떤 힘이 굉장히 강했죠.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라는 말도 되지 않은 얼토당토 않는 네. 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사우디에서 가능했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에 별로 이렇게 감흥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죠? 여기는 한국이니까요. 그렇죠. 일부 다처제에 얼토당토하는 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여자들이 얼굴을 왜 내고 다녀? 그래갖고 이제 얼굴도 가리면서 히잡, 그죠? 이런 문화가 있었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여자들이 이제 히잡을 벗어 던지기 시작했고, 여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따기 시작했고, 여성 인권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면 시대가 변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전기 에너지가 중요해졌고, 석유 화학 연료가 별로 중요해지지 않는 세상이 오니까 빈살만 왕자가 우리 사우디도 이제 뭔가를 개발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뭔가 현대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등장하기 시작한 게 네옴시티, 그다음에 안보공단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투자할 기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아스타가 투자할 기업 중에 하나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네. 말디토프, 이 질량 분석기를 이용한 진단 분석기입니다. 이 말디토프 방식은요, 이공계열 계신 분들은 조금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레이저를 분사해서 제품을 이온화시켜서, 네. 그러니까 이 제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이온화시켜서 질량을 분석해서 이 질량이 이온이 통과를 하면서 이 질량에 따라서 정의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이공계열 계신 분들이 이 말디토프 방식을 왜 이용하느냐고 여쭤보니까 이 방식이 굉장히 가격이 싸다, 네. 효율적이다, 그러면서도 정확도가 높다, 이거예요. 일본의 다나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나카상 네. 그게 아니고요. 네. 일본의 실제로 다나카라는 분이 네. 이 말디토프 질량 분석을 이용한 방식을 통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 말디토프 방식 굉장히 좋은데 아스타가 그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 아스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네. 사실은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거를 감춰야 되는데 그쵸. 히든 네. 종목을 감춰야 되는데 네. 얘기를 다 해버렸네요. 아유, 제가 깜빡하고 말았어요. 흥분하다 보니까 네. 종목이 다 나와버렸네요. 네. 예, 이 상세한 얘기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노란톡에서는 뭐 이미 그분들은 네. 4,000원대 한번 그 이하에서 사셔서 10,000원대 이상에서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왜 또 그럼 다시 들고 나왔느냐? 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가시화될 시점, 네. 즉 6월이 다가왔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찌됐든 더운 국가에 더운 국가가 투자를 가장 활발히 하는 시기, 그 6월이 다가온 거죠. 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관점에서 보면 아스타가 충분히 지금 매력적인 구간까지 조정이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전략적인 테 들어봤습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 주로 말디토프 질량 분석기 기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부분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추천드렸다고 합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예병군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9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돼 있는데요. 주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커피 쿠폰을 쏘기 싫었나 봐요. 네, 예, 종목을 다 얘기한 네, 거 보니까.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전략 들으시라고. 네. 그러니까요. 변화를 선점하는 투자자가 해야 될 일,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변화를 오히려 즐기셔야 돼요. 그 변화를 즐길 때는 뭐냐? 그 변화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을 잘 선점해서 타고 있으면 됩니다. 네. 플랫폼에 올라탄다고 얘기를 하죠.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그 변화를 즐기고 좋아하고 선점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후인 9시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